안녕하세요. 6월 26일 일요일입니다. 국정원에서는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성한 곳이 없을 만큼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서훈, 박지원으로 이어지는 국가 최고정보기관들은 북한의 남한 공작소로 전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을 박제하는 날, 무슨 짓을 하고 떠났나? 9번째 시간, 북한 공작소 국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세계 최고 군사정보가 생산되는 곳은 한반도입니다. 2. 북한 공작소가 되어버린 국정원. 3. 국정원은 대간첩작전 폭풍 전야입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준비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최고의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에서 최고급 군사정보는 한반도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동향과 군사적 움직임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감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지, 바다, 하늘, 그리고 인공위성까지 세계 최강의 정보 자산이 총동원되어서 입체적으로 북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선제 타격으로 3시간이면 북한 전역을 완전 제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는 한 대에 2조 원이 넘는 피스아이라는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입니다. 피스아이 4대가 24시간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일본, 한국 등 세계 몇 안 되는 국가들만 보유하고 있는 특수 정보 시스템입니다. 한반도 상공에서 농구공 크기 물체를 손금 보듯 그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고, 미국, 일본 첩보 기관들도 2중, 3중으로 한반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급 군사 정보를 수집해서 해독한 정보를 SI, 스페셜 인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이미 다곡도로 SI, 스페셜 인포를 보고받고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알고 문재인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해군과 우리 해경의 움직임, 통신 보고 내용, 북한군의 교신 내용, 실종 이후 3시간 동안 우리 공무원을 끌고 다니면서 또 죽일 때는 기름을 붓고 불태우는 장면 등 음성과 영상이 그대로 SI 정보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SI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군사 특급 비밀입니다.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북한의 남한 공작소가 되어버린 국정원입니다. 지난 5년을 거치면서 국정원은 첩보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오히려 북한 스파이 도굴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연방제 국가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북한에서 2년 넘게 살았던 서훈 국정원장, 김정은에게 총애를 받던 대북 총책 박지원들입니다. 이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지구상 가장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군사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시켰습니다. 그 이후 미국은 특급 군사정보를 문정부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미국 정부는 문재인을 간첩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흔히들 김영삼과 김대중을 동급으로 놓고 골수 좌파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볼 때 김영삼과 김대중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1998년 집권하자마자 국정원 581명, 대공요원 2,500명,
기무사 정보요원 600여 명을 쫓아내고 전라도 출신 종북주의자로 채웠습니다. 또 그동안 국정원이 30년 이상 구축해 놓았던 북한 휴민트 조직, 인적 정보를 모두 북한 정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북한은 250명 이상 숙청시킴으로써 사실상 그때부터 대북 정보 기능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 공작소가 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 대문에까지 북한 공작소로 표현할 만큼 공개적으로 대남 공작소가 되었습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도 깊이 개입되어 있고 3년 전에 비순했던 어민을 강제로 북송시킨 사건에도 개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훈 전 국정원장은 외국으로 도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아양을 떨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즉각 그를 퇴출시켜버렸습니다. 박지원은 국정원 엑스파일을 이용해서 자신이 저질렀던 국정원에 있었던 사건들을 묻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입구에는 큰 돌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생 대한민국을 해코지한 간첩의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정원은 얼마나 파괴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집권 초기 국정원 고위직 전원을 물갈이했습니다. 3년 전 비순했던 어부 2명을 강제로 북송시키기도 했습니다. 합참 기밀을 매주 북한에게 보고했습니다. 서해 피살 사건을 월북으로 조작했고 조작 담당 해경 간부 전원을 승진시켰습니다. 원전 기밀로 의심되는 USB를 북한에게도 넘겼고 중동을 통해 북한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국정원에서는 대간첩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폭풍 전야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현재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 공작소가 될 만큼 스파이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작 거점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청산할 때까지 국정원은 폭풍 전야의 시간이 될 것이고 대간첩 작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용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취임 전 미국 고위 정보관리가 다녀갔습니다. 미국은 초특급 정보를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달했을 것이고 이후 청와대를 거부하고 용산 이전을 발표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승진한 국정원 고위직 1급 27명 전원에 대해서 대기 발령을 시켰습니다. 문재인의 사람, 저는 일선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별정보 SI를 신뢰하고 국정원을 대대적 물갈이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판문점에서 전달된 USB와 서해에서 일어나는 불법 원유 제공 등 상상을 초월하는 특급 기밀이 북한으로 넘어간 국방기밀과 반도체 비밀 등을 포착해서 윤석열 정부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고강도 개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극히 미숙하고 무능한 정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용감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곧 지난 5년 동안 국정원에서 벌어졌던 전모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은 100년 집권론에 빠져서 모든 것을 왜곡하고 겁박하고 보소부리의 권력을 누렸던 만큼 무능한 정권의 종말은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